한때 수백만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슈퍼스타에서 이제는 모두의 지탄을 받으며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오물을 투척당하는 수모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수십억 위안의 자산을 가진 신흥 재벌로 승승장구했으나 이제는 자본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때 영광스러운 국민 여신으로 추앙받았지만 이제는 친일파라는 낙인이 찍힌 채 연예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도대체 조미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토록 처참하게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녀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든 결정적인 과오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사건들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이면의 더 깊은 내막은 오직 당사자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조미, 한때 중화권 연예계를 호령했던 그 이름 뒤에는 1976년생인 그녀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어린 시절이 숨겨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커다란 눈망울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활달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으로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부모님의 개방적인 교육 방식 덕분에 조미는 매우 대담하고 활동적인 아이로 자랐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머슴이라 불릴 정도였습니다. 부모님의 직장 문제로 끊임없이 전학을 다녀야 했던 것도 조미의 어린 시절을 설명하는 한 조각입니다. 학업 성적은 그리 특출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예술적 재능만큼은 또래들 사이에서 독보적이었습니다. 15세 무렵 오후 사범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녀는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 화운의 단역으로 출연할 기회를 얻었고, 이를 발판 삼아 베이징 영화 학원 연기과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훗날 대스타가 되는 황샤오민, 청쿤 등과 인연을 맺으며 연기자로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학 시절 조미는 동궁서궁, B극 대마방 등의 작품에 출연하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전환점은 90년대 후반 드라마 황제의 딸에서 소현자 역을 맡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드라마는 순식간에 아시아 전역을 휩쓰는 신드롬을 일으켰고, 조미는 하룻밤 사이에 대체 불가능한 스타로 뚝 섰습니다. 시즌2까지 연달아 대성공을 거두며 그녀는 중화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반열에 올랐고, 당시 대중에게 젊음과 개성, 그리고 자유분방함의 아이콘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인민일보와 베이징 청년보 같은 유력 매체들이 연일 그녀의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며 조미는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커다란 성공 뒤에는 언제나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딸 이후 조미가 고전극에 연이어 출연하자 일각에서는 그녀가 특정 이미지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조미는 결코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감하게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며 가수로 데뷔해 첫 앨범 소현자를 발표했습니다. 황제의 딸의 열기가 식은 뒤에도 조미는 반짝 스타로 사라졌던 다른 배우들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TV스타를 넘어 영화계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실력파 배우임을 실력으로 입증해 나갔습니다. 2000년에는 유덕화, 정익원, 장가휘 등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영화 결전에 출연하며 스크린에서의 입지를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2001년 조미는 코미디의 황제 주성치와 손을 잡고 영화 소림축구를 통해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여배우로서 포기하기 힘든 아름다운 이미지를 내려놓고 펑크러진 머리에 여드름 투성이인 추녀 아메이 역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조미가 외모에만 의존하는 배우가 아니라 배역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던질 줄 아는 진정한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연기뿐만 아니라 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야망과 능력을 거침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2012년에는 영화 우리가 잃어버릴 청춘으로 감독 데뷔를 하며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압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년 뒤 영화 친해적에서의 열연으로 평단의 찬사를 받았고, 이어 드라마 꼬마며파로 안방극장에 복귀하며 대중적인 화제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전성기 시절 조미는 꾸준한 자선 활동과 기부를 이어가며 대중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쌓아 올렸습니다. 조미의 영광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2021년 8월, 그 모든 공든 탑이 하룻밤 사이에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1년 8월, 중국 내 주요 OTT와 영상 플랫폼에서 조미의 모든 작품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치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출연진 명단과 필모그래피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심지어 절친한 친구인 황샤오민과 함께 촬영했던 드라마 장미의 전쟁은 무기한 방영 연기되었고, 그녀의 분량은 다른 배우로 가차없이 교체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돈독했던 동료와 친구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그녀와 관련된 흔적을 지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랜 시간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던 단짝 황샤오민조차 이 냉정한 행렬에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아한 점은 성범죄로 구속된 우이판이나 드리모 논란의 정성처럼 퇴출 사유가 명확했던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조미는 공식적인 죄명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관영 매체들의 이 기괴하고도 무거운 침묵은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추측과 소문만을 걷잡을 수 없이 확산시켰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조미의 과거 행적들을 하나둘씩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2001년 조미가 미국 잡지 화보 촬영 당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 문양의 의상을 입었던 사건을 언급하며 그녀를 반국가적 인물로 몰아세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조미는 신년 음악회 무대 위에서 한 남성에게 습격당해 밀쳐주고 오물 세례를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할아버지는 일본군에게 살해당했고 할머니는 욕을 보인 채 살해당했다며 일본 침략군에 대해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일본 군복 문양의 옷을 입고도 건성으로 사과하는 조미의 모습에 분노하여 이 같은 일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이후 조미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빠졌으며 연예계 커리어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조미가 제작한 영화 불유별적의 남자 주인공이 대만 독립을 지지한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거센 비난의 화살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자 주인공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옹호하는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여기에 2004년 조미가 임신부를 폭행했다는 과거의 루머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그녀의 이미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은 그저 표면적인 추측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은 만약 조미가 정말 비애국적 행위나 탈세 때문에 퇴출당한 것이라면 중국 당국이 분명히 공식 발표를 했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조미 양측 모두 이례적일 만큼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어 이번 몰락의 배후에 어두운 음모가 숨겨져 있다는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미의 실종 뒤에는 공개할 수 없는 거대 자본의 조작이나 마쿠 세력의 다툼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미스테리한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며 과연 조미가 이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화려한 조명 아래로 돌아올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번 사태가 겉보기에는 조미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의 남편인 사업가 황유룡 역시 핵심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조미가 퇴출당하기 4년 전인 2017년 중국 신경보는 조미 부부의 총자산이 약 57억 위안 한화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한 바 있습니다. 2012년부터 조미와 황유룡 부부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고급 부동산은 물론 프랑스의 유명 와이너리들을 잇따라 사들였습니다. 특히 2011년 보르도의 샤토를 매입하는 데만 4천만 유로를 쏟아부어 전세계 와인 업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전용기로 손님들을 와이너리에 초대하고 사정봉에게 촬영지로 빌려줄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 대중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가장 궁금해한 것은 그들의 부가 아니라 도대체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황유룡은 자신의 자산 출처에 대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그가 호남성 시골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소문만 무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 없는 무일푼의 남자가 어떻게 단기간에 베일에 쌓인 억만장자로 변신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이때부터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는 황유룡의 재산을 둘러싼 온갖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민일보 산하 매체인 협객도는 그가 과거 허중홍 전 선전시장의 운전기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허중홍 시장이 대규모 부패 사건으로 실각한 뒤 황유룡이 그 막대한 비자금을 관리하는 자금 세탁책 역할을 하며 비밀 재벌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한 조사 매체는 황유룡의 신분을 추적하며 그가 하룻밤 사이에 인생 역전을 했다는 식의 소문들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76년 호남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막노동과 건자재 유통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며 광동성에서 시멘트 사업을 통해 자수성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를 직접 만났던 지인들 역시 황유룡이 허중홍 전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조미 부부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최소 27개의 기업 네트워크를 통해 홍콩의 거대한 금융 제국을 은밀히 구축해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조미 부부는 알리바바 그룹의 수장인 마윈과도 매우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공식 행사에 자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연예계와 재계의 끈끈한 결속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관계 덕분에 그들은 짧은 시간 안에 초고 수익을 올리는 거래들을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 픽처스에 투자한 뒤 단 몇 달 만에 매각하여 수억 홍콩 달러를 벌어들이거나 라ion그룹에서 단 24시간 만에 자산을 74억 달러나 불린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중국 증시가 폭락하여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빈털터리가 된 와중에 조미 부부만이 연전연승을 거두자 내부자 고래와 부당 이득 취득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의혹의 정점은 2016년 실체도 없는 신설, 회사 영위 미디어를 통해 완가문화 인수를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조미는 30억 위안을 들여 지분 29%를 사들이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그녀가 보유한 현금은 6천만 위안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엄청난 레버리지를 활용한 대출금이었습니다. 이러한 금융계의 어두운 이면이야말로 2021년 예술계의 거물이었던 그녀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린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절세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은 조미의 퇴출이 단순한 연예계 사건이 아니라 금융비리와 중국 당국의 재벌 길들이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조미는 한순간에 매체에서 삭제되었고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언론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행방을 쫓았으나 허사였고 당국은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남편 황유록 역시 거액의 채무설에 휘말렸으며 심지어 온 가족이 프랑스로 도피했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2022년 6월 조미는 갑작스럽게 인스타그램에 부친을 추모하는 사진과 함께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로부터 15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조미가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 포착된 곳은 중국 본토의 한 공항이었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중국 신분증을 손에 쥐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해외 이주설을 제기하던 이들을 의문에 빠뜨렸습니다. 2024년 1월에는 조미가 사망했다는 루머가 중국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하얼빈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그녀의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사망설은 단숨에 일축되었습니다. 2024년 4월 조미 부부는 연이은 소송에 휘말리며 다시 한번 여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조미 개인만 해도 무려 215건의 소송에 직면했으며 그녀가 보유한 여러 기업의 지분 또한 분결되었습니다. 수많은 풍파를 겪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여전히 거대한 문제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입니다. 도대체 왜 조미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한 것입니까? 정부가 이토록 강력하게 나설 만큼 그녀가 저지른 일은 무엇입니까? 과연 조미는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서 다루는 고전적인 사건들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